독일의 원자재를 수입해가 조립 생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20년 만에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독일 잠수함하고 우리 잠수함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하는 거 보면 독일보다 더 낫고 고장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런 게 인지가 돼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캐나다 잠수함 60조 수주전에서 한국이 독일과 경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설계 및 건조 기술을 전수받아서 독일의 원자재를 수입해가 조립 생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독일과 경쟁을 했어요.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수입한 이후 20년 만에 경쟁해가지고 2011년 그 인도네시아 세척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뛰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우리는 갈급한 심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북한은 뭐 우리보다 잠수함을 30년 먼저 가졌고 지금 숫자적으로도 세계 1위잖아요. 핵잠수함은 없지만 그런 걸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 개발도 하고 해서 인도네시아 세척을 수출하는데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는 1대0으로 잠수함 경쟁 1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캐나다나 폴란드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필리핀 이런 데가 지금 또 다른 경쟁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캐나다가 제일 규모가 커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해안선 길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지킬 바다가 많다. 쉬운 말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하고 거의 이 형제나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과 의존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캐나다 너희들 좀 밥값 좀 해라. 너희 왜 자꾸 우리한테 붙어서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냐. 이런 핀잔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력을 키우겠다. 강하게 이제 이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해군력뿐만이 아니라 육군 공군력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먼저 나타난 게 캐나다 60조 그러니까 8척 내지 12척. 백값만 순수한 백값만 하면은 18조 정도 돼요. 나머지는 뭐 MR로 하면은 계속 부수품도 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30년 이상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합치면은 60조 정도 된다. 아무튼 우리 방산 수출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등치가 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대0으로 우리가 독일을 이겼고 독일하고 우리하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경쟁자예요. 근데 이제 독일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도 독일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잠수함 디젤잠 수출 베스트 1위는 독일, 2위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는 최근에 들어서 네덜란드 잠수함을 수주받았고 브라질 잠수함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캐패시티가 많이 딸린다고 그런 상황이고 독일도 꾸준하게 수출했지만은 독일은 지금 212 CD급이라는 걸 노르웨이 공동 설계에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독일 잠수함하고 우리 잠수함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림팩 훈련대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훈련하는 거 보면 독일보다 더 낫고 그다음에 고장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가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런 게 인지가 돼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1, 2등 하는 조선소가 현대 조선소하고 그 하나오션 조선소인데 이게 특수선 분야는 1, 2등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굴지에 두 회사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TKMS하고 조그만 하청업자 기술 조그만 조선소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 뭐 네덜란드 이런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많이 찼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굴지에 두 개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거 빨리 배달해 주시죠. 조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술도 독일과 비슷하거나 또 위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납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2011년에 가격을 독일하고 시합을 했을 때 경쟁에서 우리가 가격이 쌌었어요. 이런 면도 보면은 우수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런 걸 할 때 한 1년 정도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의향서 내봐라 다 평가하고 나서 보니까는 야 한국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비슷하네. 기술적인 건 비슷하네. 납기는 한국이 더 유리하겠네. 그 다음에 뭐 그 하면은 절충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훈련 시설이라든지 뭐 정비 시설 이런 걸 또 지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K9 전투, K2 전차, 뭐 FA-50 공격기 이런 것들을 폴란드에 막 수출하다 보니까 유럽 시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유럽에서 이러다 한국이 우리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거 아니야? 이래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연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민관군이 막 협력해가지고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기업에 잘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문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납기 이런 것도 잘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민간군 산하경이 협력을 해가지고 캐나다가 원하는 그 교육훈련 시설 승조원 가서 교육도 시켜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정비 기본적인 해주고 정비 공장도 세워주고 이런 것들로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캐나다의 잠수함 부대를 새로 만든다. 지금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중고로 가져간 4척의 잠수함이 있어요. 어플더급 잠수함이 있는데 이게 다 거의 노후화돼 있어요. 한 척만 겨우 살아서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달을 하겠다. 이런 이제 가시적인 그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아무튼 독일하고 우리는 계속 경쟁해왔고 기술력, 그다음에 조달 능력 이런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가 지금 계속 서치하고 두 개를 최종 경쟁이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국제정치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시나요? 캐나다는 나토 국가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나토가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이 이제 나토 너희들끼리 돈 내서 좀 해라, 우리 빠지겠다 하고 막 트럼프가 계속 국방 늘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하고 협력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들어서도 캐나다 총리가 독일 방문해가지고 잠수함 공장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럽 나토권에서는 야, 가급적 우리 거 사, 왜 자꾸 한국 거 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나토끼리 뭉쳐버리는 건데, 또 캐나다 같은 국가는 또 러시아를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미국과 또 호주 이런 데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잖아요.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들끼리 뭉치면서 태평양에서 중국을 못 나오게 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나토를 우선순위에 둘 거냐. 지금까지 나토 러시아가 캐나다를 건든 적이 없잖아요. 바로 인접국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하면은 또 태평양을 중시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협력은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제 질서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나토 쪽으로 붙을 것이냐, 우리 이제 태평양 쪽으로 붙을 것이냐, 이런 면이 이제 이 정치권들이 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압박함으로써 너네 육군 공군력도 키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군사적 모델, 군사적 발전 그 모델을 어디 걸 채택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전쟁 시가 아닌 평화 시에 육해 공군 군사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키운 모델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는 북한하고 계속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 육군 공군 것도 해줄 수 있어. 지금 우리 공군도 FA50 팔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KF21도 지금 막 내년이면 양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함정도 잠수함 제일 좋고, 호위함 이런 것들은 페루, 필리핀 이런 데 계속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육해공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면은 캐나다가 우리한테 올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민관군 산하경이 협력을 하면은 캐나다를 나토 쪽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쪽에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잠수함은 최첨단 무기 같지만 실제로는 수작업이 많다고 하던데요. 의외의 사실이나 운용에서 필요한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손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무기 체계는 컴퓨터가 발달되고 IT 기술 발달돼가지고 거의 다 자동이고 이지스 전투함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하잖아요. 1000개의 표적을 레이더가 잡아내. 그다음에 자동 너 교전하면은 너 미사일 나가, 너 램 미사일 나가, 골키퍼 나가, 다 자기가 통제하잖아요. 그렇게 한 걸 자동이라, 완전 풀 자동이라, 풀 자동.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반자동.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포탄을 집어넣는 걸 수동, 그래, 수동. 그래서 잠수함도 마찬가지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것처럼 전투 체계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시스템이 됐는데, 잠수함이 수상 함정하고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리던던시 기능이 뛰어나다 그래요. 리던던시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거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3중 안전제작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잠수함 함장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이제 음파 탐지기나 이런 걸 표적을 잡아가지고 컴퓨터로 다 계산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적함이 있어. 거리는 얼마, 방위 얼마냐, 다 계산을 해내요. 근데 함장은 그 부하들이 계산한 걸 딱 보고 머리로 판단해, 머리로. 이게 맞겠다, 틀리겠다, 이걸 판단해. 그것이 또 하나의 수동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손이 많이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수압에 시달려요. 이만큼만 구멍이 나도 100m 들어가면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불날 가능성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자동적인 기계가 자동으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잠수함은 2중, 3중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을 무조건 신뢰하는 건 잠수함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머리로 계산하고 그거 맞아? 왜냐면은 잘못 공격하면 자기가 죽거든.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공격받으면 도망가 버리면 되지만은 디젤 잠수함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서 도망가면 뭐 배터리를 사용하면 배터리 아웃되면 깡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수함 내는 핵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이나 다 공기 조화 장치를 잘 운영해야 돼요.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는 적정 수준을 다 그냥 유지해 줘야 돼. 그 오버되는 수준으로 가면은 승조원들이 활동을 못 해요. 산소 같은 경우는 잠수함 내에서 18에서 21%를 유지해 줘야 돼요. 일반 공기 중에는 21%가 있는데 그걸 다 유지해 줘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1%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힘이 없어 일도 못 해요. 그다음에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2%는 폭발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다 해주기 때문에 잠수함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투체계, 조금 전에 했지만 전투체계 이런 것도 기계가 다 식별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맞아? 그래서 잠수함에서 AI 기능을 많이 집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AI 기능 집어넣어도 물속에서는 이게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수하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냥 기계가 해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일반 수상함도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과 협력해 진행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이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자,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붙이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마가라는 걸 주장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엄청나게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욕 좀 얻어먹으면서 1기가 끝났는데 2기에 들어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정치를 하는 캠페인으로, 일본 캠페인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게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S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S자, 마가에. 그래서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해가지고 지금 마스가라는 걸 이제 집어내가지고 우리가 1,500억 불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낙후된 조선 산업을 재건하겠다, 협력하겠다. 너희들 관세를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잖아. 발병이. 응? 그래가지고 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래 잘 해주겠다, 뭐 필리 존스도 인수해가지고 거기도 인원도 파견하고, 그런데 그 전에 파견한 삼성이나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지금 노동자가 지금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무튼 마스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삐그덕거리고 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1,500억 불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 배 수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군함 4척이 와서 2척은 이미 수리해서 보냈고 2척은 수리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선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그 건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화에서 필리 존스랑을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화의 그 미국 법인 한화 쉬핑, 한화 해운 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주문을 했어요. 필리 존스에 12척을 주문해가지고 그걸 지금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정과 미국의 법과 제도와 규정을 고쳐줘야 되거든. 왜냐면은 우리가 미국 자기들이 요청해놓고 우리한테 자꾸 자기들 규정과 절차를 따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MRO 사업에서 우리가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신조 함정까지,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 LNG선 이런 것까지 해주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가드레일을 잘 설치해야 되죠.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왜 우리 미국 법을 따르야 되나? 거기 존스법이나 번스 툴레프슨 수정법이나 다 고쳐라. 그리고 우리가 세금도 줄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계속 정부한테 요청을 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기업들 잘하고, 근데 정부하고 우리하고 딱 잘 맞아야 돼요. 맞고, 정부는 정부대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기업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하고 하면 정말 이 실패가 안 돼. 이제 한국하고 공동 설계 건조해서 팔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유도를 하면은 대성공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노력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관군이 협력을 해서 총력전으로 미국하고 이제 이 협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해준다고 해주는데 미국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미국은 또 왜 한국이 형편없어 하고 또 갈등만 일으키면은 마스가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지금 그런 진조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이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미국이 해서 해준다 했는데 왜 우리가 푸대접을 받아주냐. 우리도 이 기회를 발현해서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도 원자력 협정이랑 개정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얻어내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이 팽창, 그 다음에 아주 막강한 한미 동맹에 이 한국에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돈이 있어야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한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핵 미사일은 이미 거의 고도화됐어요. ICBM 화성 19형까지 쐈고, 그다음에 소형화, 경량화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핵 미사일 잠수함 중에서도 핵 잠수함이 필요해요. 왜냐 그 핵 무기를 소형화해서 집어넣으면 핵잠수함 필요하거든. 디젤 잠수함에는 가분수가 돼, 가분수.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오랫동안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지난 3월 8일 날도 김정은이 순찰했잖아요. 핵잠수함 건조 공장을. 그러면 그거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거, 미국이나 우리한테 핵잠수함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북한이 핵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서 일단 집어넣으면 우리한테 심대한 위협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의 그 핵잠수함에다 핵무기를 싣고 나가면 계속 추적 감시해요. 그게 유일한 전술이에요, 유일한 전술. 인공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바다에 출항하면은 물속에 들어가면 계속 감시한다고. 100% 잡아내냐?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추적 감시한다는 거 알고 하는 거하고, 감시가 없을 때 하는 거, 골키퍼 있는 거하고 골키퍼 없는 천차인 것 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시하려면은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하루에 두세 번 올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잠수함한테 그걸 감시해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잠수함이 핵잠수함 우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핵잠수함에는 핵무기의 원료가 들어가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핵잠수함 만든다면 너 그거 만든다고 핑계대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2018년도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주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건 전 세계가 알아요. 그래서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를 실은 핵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는 온 국민이 거의 알아요. 2021년 통일연구소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75.2%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핵무기는 아니다.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2004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핵추진 잠수함 사업들을 만들어 제가 사업단장 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 우리가 이제 사오는 거,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전역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우라늄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터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 농축 시설을 갖자, 제철 시설도 갖자, 이런 걸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온 세계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것이냐, 우리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특히 또 중국이 또 서해에서 많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대가 많이 확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왜 우리가 숨어서 하느냐? 북한은 막 우리보다 경제력이 40~50배 뒤지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만들고 핵잠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숨기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미국이 다 해줄 거냐? 이런 건 뭐 따져야지. 따지고 공식적으로 그걸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한국이 세계 6번째 핵 추진 강대국에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술의 역량과 또 전략적 필요성, 또 국제적 여러 정세가 맞물려야만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가능합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6개국에 불과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러나 우리가 K 잠수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됐던 것이 장보고 2, 장보고 3 뭐 이렇게 해서 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우리가 보유를 통해서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확보해야 할 또는 또 전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로 설계 및 소형 원자로 기술입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잠수함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의 기술이 보유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소형 원자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수함의 어떤 독자 설계를 통해서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보고 3 이 급의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 설계를 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잠수함의 수지 발사관에 탑재된 지대 미사일도 발사주고 독자 개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 잠수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 수준의 어떤 조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핵 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요소는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과 또 전략적 어떤 안보 환경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SLBM 어떤 그 발사에 대한 동향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해국력에 대한 증가에 대한 요소의 대응에 따라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사업에 탄력을 받냐 안 받냐의 어떤 관건이 될 수가 있죠. 중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그 항모 전력을 확장하고 또 해양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해양 자위대를 통해서 전력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연료 공급이 장기간 잠항을 할 수 있느냐 없냐에 대한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의 어떤 그 전력 확보는 해군의 어떤 그 대항 해군으로 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또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큰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또 보유하고 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변화와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핵 연료를 확보하는 문제는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핵 연료를 확보하고 또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은 해외 각국에서의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은 그 해외 각국의 여러 가지 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에 대한 난이도도 그 원자로 기술적 기반 하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원자로도 개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기술적 보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설계와 운영 기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한 2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건조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또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 연료의 확보, 또 기술적 난관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해서 국제적 제약과 또 외교적
관리를 해결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6번째 핵 추진 잠수함의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자력으로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또 기대되는 파급 효과들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과학기술의 강국으로서의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서 원자력, 또 조선, 기계, 전자, 소재 이러한 분야들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역량을 융합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파워에 대한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한국이 단순히 지역 강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안보 및 기술 강국이 되었다라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적인 자긍심도 있겠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성공을 통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자긍심과 또 성취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기대되는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 억지력에 대한 극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즉각적인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전략적 억지 능력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해양 주권의 수효 능력을 강화하고 또 연합작전 시에도 이 핵추진 잠수함의 기여도는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최첨단 기술들 이런 것은 핵추진의 어떤 항공모함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차세대 전투함 또 우주 발사체 이런 분야까지도 고난이도의 미래 무기체계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산업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생태계 를 고도화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원자로 또 이런 핵추진 잠수함의 선체 또 추진 체계 또 한정 장비 전투 시스템 이러한 잠수함의 구성 요소들은 최첨단 기술들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혁신은 조선 사업도 또 원자력 산업도 기계 소재 IT AI 등 관련된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능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규 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서 당연히 막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수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영향력도 증대될 수가 있겠죠.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은 보통 우리가 한 4개월 정도를 바닷속에서 잠원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의 핵심 전력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사항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의 자력 개발은 핵 연료를 확보하는 문제, 또 막대한 개발 비용, 국제사회의 시선, 또 비확산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와 또 조화 이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미래를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또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이 주목하는 한국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독자적인 설계 및 건조 능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드문 사례이거든요. 한국은 장보고 1급은 독일 기술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장보고 2는 214급 기술 이전 및 국산화를 시작했던 잠수함이기도 하고요. 장보고 3급은 도산 앙차고함이라고 해서 독자 설계하고
건조 능력을 완성한 잠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잠수함의 성능과 또 특징을 우리 스스로가 정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들을 한국은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기술의 국산화도 우리가 그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전투체계, 또 음파 탐지기인 소나, 추진체계, 추진 발사관 같은 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3D 표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최첨단 소나 시스템, 소음 저감을 통한 삼축 능동 장치 시스템, 이러한 것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 발사관인 VLS라는 그 수직 발사관의 탑재는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에 발사할 수 있는 그 탑재 체계가 됩니다. 이는 한국 잠수함의 독보적인 전략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유사시 지상 핵심 표격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잠수함의 확장 능력을 혁신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리고 조선산업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조선산업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조선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그 업체들인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등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국내 기업들은 잠수함 개발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품질적인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기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풍부한 건조 기술과 경험을 여러 가지 그 해군의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많은 노하우들을 축적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선도하는 기술의 어떤 세계 잠수함 시장의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그 장기적인 국산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어떤 조직력과 산업 생태계의 강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핵심 추진 그 잠수함의 장기적인 국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완전한 국산화는 단순히 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서 핵 연료 주기인 원료 채굴부터 폐기까지가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반적인 기술 자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가능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형 원자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와 같은 소형 원자료 개발,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료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 소형 모듈형 원자료를 통해서 고출력 또 저소음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362 사업을 통해서 4,000톤급의 잠수함의 원자로를 개념 설계를 마쳤고, 또 사실상 핵심 기술이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세대 SMR 개발에 대한 정보와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의 독자적인 설계 건조 능력도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장보고 3급 도산 앙차노 함은 3,000톤급의 그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를 통한 이 경험을 통해서 전투 체계의 어떤 통합까지 완전한 독자적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잠수함에 가지고 있는 은밀한 그 침투, 그다음에 소음에 대한 기술, 전투 체계에 대한 고도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인데 북한의 어떤 그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주변국들 해군력에 대한 증강이 필요성이 있고 또 핵 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안보 환경은 핵 추진 잠수함의 국산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부와 또 기업과 또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강력한 원팀이 돼서 조직력을 가지고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과 또 국방부 또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통합과 생산 역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전문 분야들을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탄탄한 우리 그 조선 인프라와 또 원자력 사업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핵추진 잠수함에 많은 그 첨단 부품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국방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고 또 이러한 기술적 개발과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한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적인 독보적인 어떤 그 조직력 또 산업 생태계의 강점을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고난이도의 어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완전한 국산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가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방산의 수출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사는 국방력의 어떤 그 증가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산업들은 다시 또 국방에 들어와서 기술을 집약시키고 또 국가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기체계가 무기라는 것이 무언가를 살상하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무기체계를 통해 확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자국의 어떤 그 군사력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경제적 효과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은 거겠죠. 이 K방산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다루었던 핵추진 잠수함의 이런 큰 프로젝트는 국방에 있는 어떤 그 몇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 전반에 또 외교 전반에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인 우주경제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쓰고 출간했습니다. 이 우주경제에 투자하라의 제 책의 핵심 내용도 우주, 항공, 방산의 융합입니다. 방산도 항공산업 또 우주산업이 같이 융합돼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항공사업이든 우주산업이든 방산산업이든 새 산업들이 같이 융합돼서 연계되어야만이 더 활발하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주산업이 방위산업을 함께 견인하고 또 항공산업을 함께 견인하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분야의 기술들, 우주 기술들, 방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고 또 각자의 산업들에 대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그 방산에 적용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가 바라보는 그런 산업의 생태가 미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방산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고 기술들이죠. 그럼 현재와 미래 기술들이 함께 접목시켜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시스템이 통합되어져서 우리 경제와 또 각각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